네, 12월 1일 코스피가 2630선에서 코스닥은 890선에서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며 그래도 나름 선방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2월 주식 고냐 스탑이냐 고스톱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MTNW 홍지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철강주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달러도 계속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 글로벌 수요도 정상화가 되어서 반등 전망이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짧게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많이 좀 주저앉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조금 이제 지수 그러니까 주가 회복을 좀 해주면서 지수 하방을 좀 방어를 해주고 코스피 이제 지지선을 좀 지켜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 자체에서 개별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시기 자체는 좀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재확산세가 멈춰주지 않고 있고 계속 증가세로 중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 돌입이 됐고 전국적으로 지금 2단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고려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좀 일부 백신들 이런 탓인지 일부 백신 관련주에서 좀 상승세를 나타났습니다. 백신주 간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양한 백신주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저는 이런 좀 서로의 경쟁하는 모습들을 솔직히 조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도 나도 좀 빨리 나와가지고 좀 더 좋고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많이 이제 배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경쟁 심리가 실질적으로는 이 경제 우리가 이제 살고 가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좀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모더나 같은 경우는 모더나 관련주가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조금 못 갔어요. 그 의미가 좀 살펴보자면은 모더나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정확하게 한국 시장이 정확하게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지금 백신은 모더나가 아니기 때문에 모더나가 지금 100%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까지 떴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차후에 모더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혼조세 속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들이 코스피 하방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시장 자체는 한동안 이번 주 내내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이제 연초까지는 우리가 이런 좀 혼조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을 좀 예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였고 백신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덜 올랐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찌되었던 백신이 좀 안전하게 빨리 나와서 우리 주식시장도 모든 게 좀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철강주 이야기 한번 담아볼게요. 기관 투자자들이 7거래일째 팔고 있는데 네. 철강주는 담고 있더라고요. 좀 이야기해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철강주가 올해 이제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많이 빗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혼조를 좀 빚었었고 실질적으로 중소형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확실히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 반등이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1월부터 반등의 흐름을 조금씩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11월부터 실질적으로 철강이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지금 기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전 세계 이제 철강 수요가 급감한데도 이 투심이 당연히 하락이 되다 보니까 철강주가 오랫동안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경기 회복 어찌됐건 각국이 지금 다 나서가지고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백신 개발에 대한 또 호재가 있죠. 백신 개발이 되면은 또 경제 호황에 대한 다시 이제 경제 원상 복귀에 대한 또 이런 기대감도 있고 지금 모든 나라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기대를 많이 심어주면서 이런 철강 수요가 되게 좀 회복이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포스코라든가 이런 고로주 같은 경우는 고로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분명히 실적이 좋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50% 이상
올해 대비 50% 이상 실적이 좀 더 나아질 거다라는 이런 또 의견들도 있고 이제 영업이익으로 치면 9% 정도인데 9% 정도가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컨센서스가 올해보다 50% 상승을 할 거라는 이런 예상 수치만 봐도 이런 포스코라든가 이 대형 철강주의 영업이익은 뭐 어떻게 됐든 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철강보다는 이런 대형 철강주 쪽으로 이제 흐름이 좀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왜 제가 철강 중소형주들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대형 철강주에 비해서 조금 낮게 측정을 하냐면은 여기서 철강주의 호황은 이제 호황이라고 할 건 없고 철강주의 원상 복귀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원상 복귀가 어찌 됐건 이 철강 섹터의 호재는 맞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짚어볼 것은 우리가 중소형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 전기료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생산에 전기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낮거든요.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원가 생산 비용 자체가 우리나라랑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중소형주 철강주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소형 철강주들에서는 반등을 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이제 문배철강이라든가 이런 이제 포스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런 철강주들은 동반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그 기타 주들 중에서도 전기료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철강주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형주가 철강주 중에서 중소형주보다는 더 메리트가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늘만 봐도 뭐 문배철강, KG 동부제철은 이미 상한가까지 도달을 해놓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 한번 지켜볼게요. AS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우기술, 테림포장, 링네트 이렇게 주셨던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다우기술은 18% 가깝게 수익이 나고 있고 테림포장 같은 경우는 25%, 또 링네트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거 세 가지 AS 좀 한번 해볼까요? 차트 보면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네. 네. 제가 일단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빨간맛의 상승 이 프로그램에 맞아요. 출연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갖고 왔던 추천주였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가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지금 아마 한 이때쯤일 거예요. 이때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11월 초니까 이쯤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제가 봤던 저가, 지금 이 저가를 깨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우기술은 좋은 기업이고 기술 경쟁력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분명히 드렸었고 분명히 이 지금 19,000원대 요거는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충분히 삼아볼 만한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지금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우리가 한마디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가 지수가 저평가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미래 고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이 종목은 앞으로 정고점이 지금 26,450원이잖아요. 충분히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26,450원 정고점도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은 테림포장인데 어제도 제가 이 종목은 AS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AS를 추가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좀 한 5%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근데 이제 물론 수익 구간이에요. 왜냐면은 이 매수 시점 자체가 요때 들어갔었거든요. 요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가 상승이니까 당연히 수익 구간은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다만 혹시라도 어제 방송을 보고 추격 매수해가지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되게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좀 코멘트를 달아드리자면은 오늘 이게 하락이 나왔지만 거래량은 어때요? 상당히 미미하죠. 여기 장대 거래량 보시면은 장대 거래량 여기 빨간 게 보이시죠? 이 빨간 거에 비해서 파란 건 어때요? 3분의 1도 안 되죠.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되나요? 예, 되게 이게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대 항공 밑으로 떨어진. 이런 경우는 보통 저점을 형성해서 다시 재반등이 나오고 고점 돌파로 가는 그런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의 차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우리 추격 매수를 할 때에는 이게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지만 굳이 구태해야 된다 그런다면은 내가 이제 100만 원 살 거 또 10만 원만 사는 이런 좀 전략을 갖고 소극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내가 좋은 지점에 산다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좋은 가격에 산다 그러면은 충분히 처음부터 비중을 좀 강하게 실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딱 봐도 높은 지점에 들어간다 불안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만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추천해 주셨던 링네트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도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더 네. 가져갈까요? 네, 뭐 링네트 같은 경우는 오늘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물론 종가 자체는 되게 조금 이제 떨어진 하락, 지금 마이너스 1%대로 종가를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장 초반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이 뭐 재택근무 이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움직여주는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지금 저점을 형성해 가고 있고, 지금 이 보이시는 이 분홍색 선이 5일선이에요. 근데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자면은, 예. 여기 이제 보이시는 분홍색 선이 이제 5일선인데, 이 5일선에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오늘 지지선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이 부분으로 이제 저점을 형성시켜서 재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들고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차트를 너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셨던 일신바이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네.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거 따라 들어갔다가 콜드체인 따라 들어갔다가 우리가 냉각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네네. 3거래일째 지금 또 올라가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네. 차트 분석해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추천한 날이 이날이에요. 네. 이날에 추천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 그 기준으로 거의 뭐 한 10% 이상은 이제 수익을 이미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섰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AS 해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콜드체인은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는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 현상은 그냥 아름다운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니까 불안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충분히 그냥 끌고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오늘 뭐 역시나 3거래일째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오늘도 꽉 찬, 뭐 윗꼬리가 하나도 없는 꽉 찬 이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아주 아름답게 또 종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신바이오 역시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제가 의견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일신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차트를 하나하나 참 동학 개미에 맞게 잘 봐주시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은 철강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홍지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